수다 사이 송수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저는 송수세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내성적인 우리의 아이 어떻게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게 할까?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주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내성적인 아이가 어떤 거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. 네, 오히려 내성적인 아이들의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내성적인 친구들한테 그 친구가 아니라 이 사회가 주위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오류라고 얘기해야 되나? 오류가 뭐냐면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그 친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를 이끈다는 거죠. 네. 솔직하게 막 떠들고 막 나는 이런 게 싫어요, 나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, 말을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싫고 이런 거 좋아해서 어떤 개념이 있는데, 그냥 아무 없이 이렇게 웃고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는 다 괜찮은가 보지? 하고 선생님이나 뭐든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의 생각들 아이를 그냥 끌고 가는. 근데 그걸 아이가 그냥 계속 끌려가게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싫었는데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거나 주위 사람들 그렇게 되면 서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내성적인 친구 좋아요. 성격 내성적이면 어때요? 그리고 사실은 성향이라는 것은 뭐 어머니 아버님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.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유전. 근데 선생님 우리는요 정말 둘 다 외향적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성적인지 몰라요. 우리 아이는 누구 닮았죠?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. 부모님이 눈에 보이는 성향이 아닌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거든요. 그것은 모든 사람이 성향이라는 게 외향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외향적인 게 만약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면 내성적인 것도 조금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친구는 내성적인 거 조금을 여길 극대화받고 아빠한테도 극대화받아서 이걸 극대화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성향이 좀 어떻든 내성적인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고, 오히려 내성적인 친구들이 외향적인 친구들은 말을 하느라고 정보를 수집 못하더라도 내성적인 친구들은 바라보면서 정보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, 자, 남이 나한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걸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힘만 길러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, 우리 말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일단 어머님이 한번, 엄마 아빠 중에서 두 분 중에서 뭔가 자꾸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, 그러니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뭔가가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완벽하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도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요구를 하겠죠. 그럼 아이는 좀 버거우다 보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고 조용한 아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 혹시 엄마 아빠 중에서 너무 완벽하게 아이들한테 보시는,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조금 요구하고 있었나? 라는 걸 한번 돌아보시고요. 자, 두 번째는 일단 어머님이 내성적이면 아이가 내성적이에요. 네,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수다스러워지시면 아이도 좀 수다스러워질 수 있죠. 그게 바로 환경이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 자신이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로 어머님이 아이가 조금 말을 좀 수다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엄마가 자꾸 자극을 주시면 되는데, 자, 어떻게 자극을 주면 좋을까요? 네, 엄마의 자극 첫 번째, 게임이라든가 뭐 퀴즈라든가 역할놀이 같은 걸 통해서 아이랑 계속 아이가 자기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. 우리가 심리 상담할 때 역할극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역할극은 일반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. 자, 오늘 우리 아들이랑 엄마랑 역할놀이 할까? 그러면 아들내미가 뭐 할래? 그럼 본인이 뭐 아빠 할게요. 뭐 할게? 나 뭐 그럼 알았어. 그럼 엄마가 아들내미 역할 할게.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죠. 네, 그리고 아이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을 그 역할을 통해서 합니다. 네, 하거나, 그래서 역할놀이도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상상놀이라고. 뭐냐면 낱말을 얘기해요. 엄마. 자, 우리 엄마에 대해서 상상놀이 한번 해볼까? 그럼 엄마.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내가 얘기하면 내가 밥하기. 그럼 뭐 아이가 뭐 청소하기. 뭐.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상시 때 엄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겠죠. 그래서 그러한 게임이라든가 역할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엄마랑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해서, 자, 너 해봐가 아니라 엄마도 같이 해서 이 아이가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게,
그냥 재밌다. 말하니까 엄마도 나랑 똑같이 말을 하네. 너무 좋네.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내성적인 친구들이 말하는 걸 되게 쑥스러워서 그렇거든요. 그거는 말하는 기회를 많이 배려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. 그러니 그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은 어머니가 좀 수다스럽게 돼서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시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,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오늘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콩나물이 너무 싸가지고 콩나물을 샀거든. 근데 이 콩나물은 몸에 어디에 좋은지 알아? 막 이러면서. 좀 박사모이 좀 시끄러운 집안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도 조금 수다스럽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, 보통 아빠는 회사 갔다 오시는데 엄마도 사실은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엄마는 외로운 것 같아요. 엄마는 요즘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일도 해야 되지, 아이 양육도 해야 되지, 가정도 돌봐야 되지, 이러다 보니까 아마 너무 힘드실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엄마가 조금 밝게, 힘들어도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 그 밝음이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햇빛으로 빛납니다. 그래서 어머님들이 밝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많이 주세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, 그런 말할 기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, 자 오늘 아나운서 놀이 한번 해볼까? 그래서 자 우리 집 뉴스를 한번 해보자 라든가, 아니면 뭐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, 근데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7세 정도가 가능해요. 5세는 아직 과거의 개념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오늘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주 옛날에 했던 게 생각나면 그게 오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냥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볼까 라든가, 그냥 쉽게 주제를 한 번씩 정해서 오늘 뭐 한번 해볼까, 아나운서 놀이를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말하기 스티커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. 그냥 스케치북 이런 데에다 칸을 쭉 치세요. 쳐가지고 자 우리 친구가, 우리 아들내미가, 우리 딸내미가 얘기할 때마다 엄마가 별을 하나씩 그려줄 거야. 그래서 이 별이 몇 개가 되면 네가 원하는 거 뭐 하나를 사줄게라든가, 네가 원하는 뭐 하나를 해줄게라든가. 그러면 어때요? 우리 친구는 말할 구실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겠죠. 그래서 그런 스티커 이런 것들은 뭐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, 엄마가 동그라미 해줄 수도 있고 별로 해줄 수도 있고,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되게 성취욕이 하면서 내가 말을 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죠.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? 그랬구나. 그랬어. 근데 그랬구나가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셔야 되죠. 근데 말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러면 아이는 압니다. 그래서 말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훈련이지, 그 말이 맞고 틀리고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 있고 그 말이 얼마나 이론적이고 지식적인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지금은 그냥 말을 하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, 아이한테.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잘해, 정말 좋구나,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거, 그리고 스티커를 발표해 주시는 거. 파리 한 마리가 계속 날아다녀요. 아까 내쫓으려고 했나 본데 아마 안 날아간 것 같아요. 그냥 날아다니면 파리가 날아다니구나 봐주세요. 네, 그래서 엄마가 스티커를 벽에 붙여놓고 해줘요. 그리고서 아빠가 오시면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말을 이렇게나 많이 했어, 질문을 이렇게나 했어요. 그럼 뭐든 가지고 잘했네, 야 이제 멋지게 더 멋져지는 것, 야 이렇게나 말을 많이 했고 질문을 했어, 이렇게 내가 말하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는 자꾸 말을 하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말하는 스티커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. 이제 세 번째는 가장 편한 방법이죠. 우리가 동화책을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여러분들 동화책 한 권을 몇 번을 읽히세요? 보통 그 동화책은 4살서부터 7살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, 한 권을. 네, 맨 처음에 4살 때는 개념을 익혀주죠. 자, 이거는 나비가 여기 노란 나비가 있네, 노란 나비. 그래서 그 사물의 명칭을 알려주시죠. 자, 5세가 되면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, 나비가 꽃 위에 있구나, 그 그림을,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. 네, 6세가 되면 이 나비가 지금 이 꽃 위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떨까? 이 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, 나비한테? 그 나비와 그 상황의 정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죠. 7세가 되면은 이제 이론이죠. 읽으면서 같이, 자, 우리가 나비는 언제 볼 수 있어? 꽃은 언제 많이 필까? 라고 어떤 이론과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책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, 왜냐면 아이의 유아 교육의 이론은요, 익숙한 거에서 낯선 걸로 가는 거거든요. 익숙한 도구일수록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여요. 그래서 뭐 책을 가지고
엄마가 뭐 아이가 5세면 5세에 맞춰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고 같이 해주시고요. 7세가 되면 같이 읽어보고 정말 잘 읽네라든가 아니면 못 읽으면 엄마 읽어주세요. 읽어주시고 자 우리 아들내미 어떻게 생각을 해? 자 우리 아들내미 라비라면 어떨까? 그럼 나비는 어디서부터 태어날까? 찾아보자. 그래서 애벌레부터 태어난다 뭐 이러한 자 7세는 논리적인 지식을 쌓아주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해주시면서 엄마가 사실은 요즘 엄마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. 할 게 너무 많아. 그쵸? 근데 자식을 위한 건 밝은 분위기. 그래서 내 아이가 나중에 어디 가서도 내성적인 건 좋지만 내가 할 말을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할 말을 못해서 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는 일을 안 할 수 있게 어머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밝게 어머니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요. 하루에 딱 5분 아니면 10분이라도 온전히 아이를 보고 아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. 사실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온전히 그 아이 눈을 보면서 말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?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 얘기는 그냥 들으면 내가 뭘 하죠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뭐야? 나한테 집중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으세요.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5번은 아이하고 매일매일 10분씩은 얘기하겠다. 20분씩은 얘기해. 근데 그 얘기하는 시간이 재밌어야지. 그 얘기하는 시간이 엄마가 근데 말이야 아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훈육을 하면 아이는 정말 지옥이 되겠죠. 재미있는 말하는 시간을 10분씩 가져보세요. 그래서 자, 3가지.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? 게임이나 역할놀이를 하세요. 두 번째는 스티커 발부해 주세요. 세 번째 동화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는데 자,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배정해서 꼭 하세요. 라고 말씀드립니다. 내성적인 친구들은 오히려 얌전하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 장점 외에 하지만 남이 나한테 함부로 하거나 내가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발표하는 힘만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어머님들 우리 내성적인 친구들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도록 밝게 말하는 기회를 늘 배려해 주시면 우리 친구 너무 멋지게 잘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, 오늘 제 발표는 좋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뭐 파리 손님도 와 계시고 막 그래서 조금 산만했습니다. 네, 다음에는 다른 주제 가지고 제가 어머님들 기다리고 있을게요. 또 뵐 거라고 확신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